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동명사 시간이네요. 네, 동명사하고 여러분들과 만났는데, 자, 동명사가 그동안 그렇게 어려웠어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한번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동명사를 모르고 어떻게 영어가 될까? 우리는요, 문법을 모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피아노 칠 때 도레미파솔라시도 모르고 자꾸 치려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동명사 한번 확실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투부정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투부정사가 어떻게 생기는지, 투부정사가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거 배웠습니다. 그럼 동명사도 마찬가지죠. 동명사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것만 잡으면 되죠. 첫 번째 형태를 보겠습니다. 동명사는 동사 뒤에 ing만 붙으면 무조건 동명사구나. 간단하네요. 그렇죠? 단어 뒤에 ing만 붙으면 동명사네. 이렇게 간단할 수가. 그렇죠? 동사가 간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를 부정할 때는 어떻게?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써주면 되는 거죠. 우리 투부정사 부정할 때는 어땠어요? 앞에다가 not이나 to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인 것처럼 동명사를 부정할 때도 not이나 never를 쓰면 된다 겁니다. 자, 형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죠. 이제 동명사가 도대체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그런데 이 동명사는요, 이 말 안에 모든 신비가 숨어 있어요. 옛날에 문법학자들이 말을 붙일 때 너무너무 잘 붙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붙인 건 처음 봤습니다. 문법 중에. 동명사라는 건요, 보세요. 이 말을 보세요. 뭐예요? 동사죠? 뭐예요? 명사예요. 즉 동명사는 뭐와 뭐의 합작품이냐면 동사와 명사의 합작품이 바로 동명사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다? 동사와 명사의 합작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케이, 동명사가 동사라네. 이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 동명사가 동사야? 그래? 그러면 동사라면은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겠네. 그렇지. 우리는 목적어를 동사 뒤에 오는 명사라고 배웠으니까 오케이. 동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목적어 취함. 그렇죠?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동명사가 명사라네. 오케이.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명사? 그래? 그럼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이 가능해? 주어가 되겠네. 그리고 목적어도 할 수 있겠네. 또 뭐가 돼? 보고가 될 수 있겠네. 오케이. 세 가지가 다 되네요. 주어도 되고 또 뭐도 됩니까? 목적어도 되고 또 뭐도 됩니까? 예. 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투부정사랑 비슷하네요. 사실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는요, 둘이 형제예요. 누가 형이냐고요? 그건 나도 몰라. 그렇죠? 그냥 뭐 형제 비슷해. 그렇죠? 예, 그러면 주어 역할을 하고 목적어 역할을 하고 보호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건. 즉 동사에 ing가 붙은 애가 오고 얘가 뒤에 나름대로 목적어도 갖고 올 수 있겠죠. 동사니까. 또 목적어 안 올 수도 있겠지. 얘가 자동사의 ing 형태라면. 그렇죠? 여하튼 간에 동명사가 데리고 있는 식구가 쭉 있어요. 그러면 얘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 뒤에 뭐가 옵니까? 예, 동사가 오겠지. 그렇죠? 주어니까. 주어가 끝났으니까 동사가 오겠죠. 그래서 해석하면 뭐예요? ing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래요. 목적어야? 간단하죠? 주어 나오고 당연히 동사 나오겠지. 이제 동사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이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명사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가 이렇게 식구를 딱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사의 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어는 동사하는 거죠. 뭐를? 내 뭐를.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 또 보호 역할을 한다네. 그렇죠? 동명사가요, 보호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이거는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자, 이형식 문장. 주어 다음에 이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는 무조건 뭡니까? 비동사. 비동사가 나오고 이 주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예, 이 주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옵니까? 동사의 ing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하면요, 주어는 ing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ing가 올 때는요, 해석하는 방법이 거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뭐뭐 하는 것이다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뭐뭐 할 예정이다. 요 뭐뭐 할 예정이다는 나중에 또 우리 시작 시간에 배울 거예요. 왜 그런 뜻이 나오는지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호가 이 형식에서만 있나요? 몇 형식에서도 존재합니까? 5형식에서도 존재하죠. 5형식에서도. 5형식 문제는 어떻게 돼요? 주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가 아니라 뭐죠? 예, 주어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동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동사 다음에 뭐 나옵니까? 목적어. 이 목적 보호 자리가 오는 거죠. 이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사의 ing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동사의 ing. 우리 지난 시간에 목적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어땠어요? 투부정사도 올 수 있었죠? 투부정사. 근데 이번에는 뭐야? ing가 올 수도 있었죠. 이 ing가 오는 건 이 앞에 있는 동사가 뭐 있다라고 배웠었습니까? 우리 투부정사 시간에 잠깐 건드렸는데 앞에 있는 동사가 지각동사일 때는 뒤에 ing도 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렇죠? 예, 복습을 하신 분들은 알 테고 복습을 안 하신 분들은 모를 테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역할을 하고 또 동사 역할로서 뒤에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Sharing happiness. 여기까지를 네모로 묶어야죠. 네모로 묶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명사가 데리고 있는 식구가 어디까지예요? happiness까지죠? 해석하면 뭐예요? 행복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이때 sharing은요, 동명사입니다. 왜 동명사냐? 첫 번째, 뒤에 happiness란 뭘 갖고 있어요? 목적어를 갖고 있죠. 그렇죠? 동사니까 목적어를 취했잖아. 그렇죠? 행복을. 그 다음에 sharing이 앞에 있는 동사 is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주어가 되어 있죠. 주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동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공유하는 것은 good thing, 좋은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eating, 먹는 거죠. 누구와? With my father, 나의 아버지와 먹는 것은. 이 자체가 지금 뭐예요? 동명사 구문으로서 하나의 주어가 되는 거고, eating이 뭐예요?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가 되는 거죠. 동명사. 그렇죠? 는 뭐다? happens. 발생합니다. once a year.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이번에는 동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본 거고, 두 번째는요. I hate watching.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미워합니다. 지금 hate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온 거예요? 목적어로 동명사가 온 거죠. 동명사가 온 겁니다. 뭐 하는 것을? 보는 것을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이 hate라는 동사가 오고 뒤에 동사의 ing가 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우리가 hate라는 동사는 뒷동사를 뭐로 바꾼다? ing로 바꾼다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ing로 바꾼다는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미워합니다. TV를 누구와 함께? With my mom, 나의 엄마와 함께. 그 다음에 they avoid, 그들은 피했다. 뭐 하는 것을? 하는 것을. 그들의 숙제를 하는 것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퀴즈. avoid 다음에 doing을 to do로 바꿀 수 있을까? to do로. 즉 avoid라는 동사가 여기 있죠. 이거는 지금 투부정사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avoid라는 동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뒷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냐는 얘기예요. 즉 투부정사가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 오케이예요. 그렇죠? 왜? 투부정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목적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투부정사는 여기서는 답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avoid라는 동사는 어때요? 뒷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꾸지를 않고 뭐로 바꾼다는 거예요? ing로 바꾼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정리하겠지만 일단 요 개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호로 쓰인 경우입니다. 보호로. My plan is visiting. 나의 플랜은 뭐야? 방문하는 거죠. 어디를? Art Museum을. 누구와? With my cousin과. 그래서 이번엔 비동사 다음에 ing로 온 거죠.
왜? 비동사 다음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뭐하고 뭐? 형용사하고 명사밖에 못 오죠. 근데 동명사는 명사예 아니에요? 명사지. 그러니까 명사의 자격으로 비동사 다음에 온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동사의 동명사의 역할을 본 거예요. 동명사는요, 투부정사랑 비교하게 되면은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동명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죠. 투부정사도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예,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투부정사도 됐었어. 그리고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올 수도 있었죠. 우리 투부정사랑 비교하는 거예요. 올 수 있었지. 그런데 투부정사가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는 이 앞에 있는 동사의 성질에 달려 있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보어로 이 동사의 ing, 즉 동명사도 올 수 있지만 뭐도 올 수 있었어요. 투부정사도 올 수 있었지. 그렇죠? 뜻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오형식 문장에서 동사의 ing도 올 수 있었고 뭐도 올 수 있었어요. 투부정사도 올 수 있죠. 예, 이렇게 투부정사와 동명사는요 비슷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점은 뭐야? 동명사는 투부정사가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하는데 반해서 동명사는 형용사와 부사 역할은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즉 동명사가 명사 수식해줘요? 안 해준다는 얘기지. 동명사가 부사 수식해줘요?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거까지 여러분 응용해서 같이 세트로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입니다. 두 번째 토픽이죠. 전치사 다음에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전치사 다음에는요. 전치사 다음에는요. 무조건 명사만 와야 돼요. 명사만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명사는요. 제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를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거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저랑 얘기할 때 대화가 잘 돼요. 저랑 대화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대화가 안 되기를 원하세요? 물론 잘 안 되기를 원하세요? 전혀 아니겠죠. 잘 되기를 원하시겠죠? 분명히 전치사 다음에 뭐밖에 못 와요? 명사밖에 못 오고 이 명사를 뭐라 한다?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적어에 대한 개념은 다시 또 늘어났다. 그렇죠? 목적어는 뭐예요?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 또 두 번째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목적어로 합니다. 우리 피아노에서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개념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 예문을 한번 보세요. They have achieved. 그들은 달성했다. 그렇죠? 뭐를? Their sales amount. 그들의 판매 금액을. 그 다음에 by가 왔죠. 이 by는 전치사입니다. 이 by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오려면 이 자체로 이 by 뒤에 못 붙어요. 이렇게 못 붙는단 말이에요. 왜? 전치사 되면 동사가 올 수 없기 때문에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가 오려면 자기 몸을 변신시켜서 와야 됩니다. 어떻게 변신을 시키느냐? 뒤에다 꼬랑지에다가 ing를 붙여서 오는 거예요. 즉 뭐의 자격으로? 동명사의 자격으로 오는 거죠. 동명사는 명사입니까? 아닙니까? 명사 맞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 온 거죠?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 동사의 ing, 즉 동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 뭐가 온 거예요? expanding 이러고 온 거죠. 동명사가 온 거죠. 그리고 by 다음에 ing가 나오면요. 무조건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함으로써. 그래서 뭐 함으로써? expanding 확장함으로써 그들의 시장을 into America 미국 안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거 명사와 동명사만 올 수 있다. 근데 투부정사는 못 옵니다, 여러분. 투부정사는 안 돼요.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는요 올 수가 없어요. 요거는 물론 투부정사도 명사 역할을 하죠. 그런데 투부정사는 못 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동명사와 명사만 온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서 교재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공부할까요? 예,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냐? 거기 있는 문장을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I enjoyed playing the piano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이 있어요. 자, 해석하면은 enjoy, 주어는 즐겼다. playing. enjoy란 동사는요. 이건 나중에 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enjoy란 동사는 뒷동사를요. 얘도 연주하다라는 뭐예요? 동사죠? 동사가 나와서 얘는 뒷동사를 뭐로 바꾸느냐는 걸 본 거예요, 지금. ing로 바꾸는구나. 그리고 이 뒷동사는 앞동사의 뭐예요? 목적어죠? 나는 즐겼다. 연주하는 것을. 뭐를? 피아노를요. 이렇게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문장에서 동사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한번 골라내 볼까요? I가 동사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명사인데 아니지. enjoy도 어때요? 동사 속성 있죠? 즐겼다 아니야? 동사지. 그 다음에 playing은 enjoy의 목적으로 온 동명사니까 동명사는 동사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얘도 동사는 아니지. 동사는 얘지만 동사의 속성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건 두 개가 있죠. 동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주어가 필요하죠. 지금 enjoy의 주어는 누구예요? I예요. playing의 주어는 누구야? 문장 내에서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동사의 속성을 갖고 있는 단어의 주인은 누구예요? 다 문장 전체의 주어예요. 즉 연주하는 것도 나예요. 내가 즐기는 거지. 내가 연주하는 것을. 그런데 항상 그런 법만 있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 어떤 게 가능하냐면 나는 즐긴 거야. 뭐를? 그가 연주하는 것을. 즉 이 playing이라는 동사의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그로 바뀌었죠? 그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 그로 바뀐 얘를 어떻게 표시를 해줄까요? 만약에 얘가 투부정사였다면 앞에다 뭐라고 했었죠? for 플러스 주어를 써줬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동명사는요. for 플러스 주어가 아니라 이 사이에다가 뭘 써주냐면 소유격 또는 목적격을 써줍니다. 소유격 또는 목적격을 써줘요. 즉 나는 즐겼다. 그가 연주하는 것을 한번 뭐 하면 되겠어요?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우리 인칭대명사 he의 목적격은 뭐죠? 힘이고 소유격은 뭐죠? his죠. 그래서 he's playing 또는 뭐예요? him playing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이게 바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장도 보시면 I recommended him, he's going to the park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도 지금 going이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앞에다가 힘이나 his로 만들어 준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또 한번 걸음을 한번 줘볼까요? 걸음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세요. Blank the museum in Seoul has been my lifetime go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visited, visiting, visit 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여러분 visit ed 붙은 거, 그 다음에 visit 아무것도 안 붙은 이런 거 다 설명해 주고 싶어요 지금. 그런데 조금만 길러주세요. 나중에 문법을 배우다 보면은 모든 게 유기적으로 머릿속에서 응용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은 설명을 못 하겠죠? 왜?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여기서는 답이 뭡니까? visiting이 들어가야 돼요. 왜? 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visit the museum 해석해 보세요.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은 언제? in 서울. 어디에서? in 서울. 서울에서는 여기까지가 주어가 끝난 거란 말이야. 그렇죠? 즉 이 문장에서 동명사가 들어감으로써 has been이란 동사에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어가 되어 있는 거죠. has been은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는요 또 나중에 배워요 우리가 다. 그래서 여기서는 visiting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예문에 to visit이 있었다면 to visit도 답이 돼요. 왜? to 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해야 안 해요. 즉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 배웠지. 그래서 만약에 예문에 to visit이 있었다면 그것도 답입니다. 근데 없죠? 그러니까 visiting으로 가야지.
다시 시작합니다. visiting. 방문하는 것이야. 박물관은 서울에 있는. 는 여기까지 주어가 끝난 거예요. 주어 부가 끝난 겁니다. 주어 부가 끝난 거고 주어는 visiting이 주어였어요. has been my lifetime goal. 나의 평생 목표 이어왔습니다. has been은 현재 완료인데 현재 완료는 뭐뭐 해왔다로 해석하면 돼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so that 그래서 주어 동사 한다요. so that 하면은 또 주어 동사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한다? I will buy. 나는 살 것이다. 뭐를? 하나의 티켓을. 티켓 to 서울. to는요. 이때 to는 전치사 to입니다. 만약에 to가 투부정사 to였다면 뒤에 뭐가 와야 돼? 동사가 와야 되잖아요. 동사가 안 왔으니까 이건 뭐야? 전치사로 봐야지. 전치사 to는요. 방향의 뜻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서울 방향으로의 티켓이야. 를 살 거라 거죠. 언제? 오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We can complete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 I think 다음에는 대시 생략된 겁니다. 대절이에요. 지금 대절이 think의 목적어 역할을 한 거예요. 대절이 think의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대세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절도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만 그래도 다 기억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쉬워져요. 대니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프로젝트를. by가 나왔네. 오케이. by는 뭐예요? 전치사죠? 전치사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뭐예요? 명사밖에 없잖아. 그렇죠? 근데 A, B, C, D 중에서 뭐가 답일까? 명사 또는 뭐가 들어간다? 동명사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동명사인 하이어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하이어링을 넣어보면 완벽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이어링은 명사의 신분으로서 전치사 다음에 왔어요. 그 다음에 하이어링은 동사의 신분으로서 뒤에 뭘 취했어? 목적어를 취한 거죠. 뭐 one more person, 한 명 더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완성한다는 것을. 프로젝트를 뭐 함으로써? by 다음에 ing랑 뭐뭐 함으로써라고 했어요. 하이어링, 고용함으로써 one more person, 한 명 더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동명사의 형태와 역할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